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리브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도 기분 좋게 올라주는 하루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돋보였던 하루였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AI 관련주들을 필두로 해서 오른 만큼 오늘 국내 증시도 기분 좋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오늘장에 대해서 복습을 한 뒤에 강의 내용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장 브리핑부터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말씀드렸다시피 기분 좋게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 어제는 코스닥이 좀 더 강했다면 오늘은 코스피 큰형들이 더 달려주는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1.30% 오르면서 상승 출발을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코스닥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피 투자 주체별 매매 도형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역시 주역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5,795억 원어치 순매수를 해준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는 모습이었습니다. 5,640억 원어치 순매도해주는 모습이네요. 코스닥 수급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711억 원어치 순매수 우위 보였고 기관도 함께 도와주는 모습이네요. 536억 원어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은 팔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929억 원어치 매도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AI 관련주들을 뒤로하고 오늘 저희 오늘장 브리핑에서는 수급 이외에도 실적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크래프톤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기분 좋게 상승 마감이 되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6.31% 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19만 2천 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전거래일 대비 크게 오른 크래프톤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다라는 성적 이야기가 나왔고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슈가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한 친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장 초반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네요. 1.74% 하락하면서 28,200원 선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장 초반 한때 전거래일 대비 5% 오르면서 시작을 했다가 장 마감쯤에 다가와서는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631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실적과는 반대로 주가가 하락 마감하면서 실적과는 상관없이 주가가 형성이 됐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오늘은 놓칠 수 있었던 실적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오늘장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브리핑 자세하게 내용을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반장님도 기대가 되는데요. 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우리 이승훈 반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제가 상승했다고 하면서 복습을 좀 쭉 해봤는데 저희 반장님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매일 앉아서 봅니다. 앉아서 두 눈으로 보시죠. 네. 자, 시장이 지금 이틀 정도 빠졌다가 어제 오늘 이틀 정도 반등을 해요. 제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장이 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현재 수렴 구간입니다. 이 수렴 이후에 시장이 위로 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급등과 급락이 가능한 위치가 되는데 내일 옵션 만기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위로 튀거나 아래로 튀거나 아마 결정을 할 거라고 보여져서 잠시 후 강의 때 2월 말이나 3월 초쯤까지의 아마 방향성이 결정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능성은 사실 상방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한 7대3 정도. 그래서 비중을 좀 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사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단톡방에다가 뭐뭐뭐 좀 사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종가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이 7이신 거죠, 반장님? 네,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를 또 들어봤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지금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실시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좀 소통하고 싶다, 질문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유튜브 채널로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장님께서 오늘도 이 한 시간 강의로 꽉 채워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정말 열심히 강의를 했음에도 내용을 다
다 준비를 해주신 거를 쏟아내셨지만 그래도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좀 줄이고 빨리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은? 자, 두 가지 섹터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 제가 전반부의 강의에 선물 옵션 강의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ETF와 대형주의 순환매에 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후반부의 ETF와 대형주 순환매 중에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들이 저점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아직까지 매집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한 달간 계속 많이 올라서 이제는 그 차익을 언제 실현할 거냐 고민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2부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부에서 먼저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물 옵션을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선물 옵션으로 수십억을 잃어서 나는 거지가 됐어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옵션은 수십, 수백억, 수천억을 벌 수도 있겠지만 잃을 수도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사람들이 방향을 이야기할 때 위냐 아래냐를 이야기하는 게 선물 옵션이에요. 자, 우리가 주식은 올라가야만 수익이지 내려가면 손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주식이 더 불리한 게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윗방향, 상방만 잡아야 되는데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난 손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A라는 종목을 거래했다고 칩시다. 그 종목이 손해났어요. 손절칩니다. 다음에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올라갈 수 있는 B라는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손절치고 나서 또 다른 종목, 오를 만한 종목을 장중에 실시간 찾기가 쉽습니까? 전 어렵던데요. 저는 17년 차 트레이더입니다. 그런데도 어렵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찾아놨던 것이 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날 나는 손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데이 트레이더 입장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선물 옵션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시장이 상승하는 패턴과 하락하는 패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보셔야 됩니다. 항상 시장은 양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약간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분들한테 어떤 사람이 배우자로 제일 좋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얼굴과 몸매, 외모에 몰빵할 거야. 예쁘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씨가 곱고 요리를 잘하고 나를 잘 편안하게 해준 사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무조건 후자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모를 포기 못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개가 다 있는 사람을 보통 원하죠. 근데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없거나 그런 사람을 날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상방이냐 하방이냐 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외모에 몰빵할 거야? 이 사람의 내면에 몰빵할 거야?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훌륭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신가요? 내 아내가 그렇습니까? 내 남편이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라를 구하실 겁니다. 와. 그런데 그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하나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된다면 상승과 하락 중에 한쪽에 배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방향을 둘 다 볼 수 있다? 이게 선물 옵션이다. 개념 잡으셨죠? 자, 그럼 개념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 저는 여러분께 선물 옵션에서는 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느냐 물어본다면 상승장에는 선물은 매수 대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방향을 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을 매수 진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락장은 선물 매도 진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방에 배팅하는 것을 매도라고 이야기하고 상승에 배팅하는 것을 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선물과 옵션 두 가지 종목이 있는 거예요. 방향은 하나밖에 없죠. 위아래밖에. 그죠? 위아래인데 선물 입장에서 상방은 매수, 하방은 매도가 되고요. 옵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방은 콜옵션을 사는 거고요. 하방은 풋옵션을 사는 겁니다. 이 정도 용어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십시오. 주식을 안 하는 선물 옵션을 모르는 분이라 하더라도 왜 우리가 영화 보다 보면 롱이라고 얘기하죠. 상방, 콜옵션을 롱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늘고 길게 되게 오래 끈질기게 올라간다는 의미로 롱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가 콜 혹은 선물 매수라는 개념이고요. 숏이라고 그러죠. 장이 빠지면 숏 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짧은 기간에 강하고 짧고 굵게 빠진다 해서 숏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풋옵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 요 정도 알고 계시면 아 그래도 뭔 소리인지는 이제부터 따라올 수 있는 정도는 아마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죠? 안 지워지네? 아, 이건가? X인가요?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당황스러우면 아, 네, 그렇습니다. 인간적이세요, 이럴 좀 때. 인간적이죠. 네. 제가 좀 심하게 인간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는 여러분들께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다가 아침마다 선물의 기준가를 매일 시황으로 올려드려요. 선물 옵션을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선물 기준가 올려서 나한테 뭔 도움이 되지? 톡방에 계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선물의 기준가를 올려드린다는 얘기는 지수가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수가 하락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 하셔야 될까요? 주식하시는 분들 인버스라고 하는 ETF를 사셔서 하락하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시거나 아니면 주식 매수는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지수가 오른다 내린다는 얘기를 아침마다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지수가 오른다고 말할 때 난 뭐 하면 될까요? 주식을 사면 되겠죠? 지수가 빠진다고 얘기할 때는 인버스로 하락의 배팅에 돈을 벌거나 아니면 나는 아무 매매하지 않는 것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일 거예요. 그렇다면 매일매일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냐 내리냐를 얘기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게 무료라면 여러분 노란톡방에 단톡방에 들어오셔야 될까요? 패스하셔야 될까요? 공짜입니다. 선택 여러분이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아침마다 선물 기준 가격을 제가 제시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물 기준 가격이 325예요라고 이야기하면 25.1020이라고 하는 가격은 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죠? 지수가 상승하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 선물 지수로 327까지가 매수 목표가예요라고 얘기하면 요 부근 가서 여러분 뭐 할까요? 매수한 거를 차익 실현, 청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샀다 매수 그리고 팔았다 매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용어랑 달라요. 얘는 상방 진입을 매수라고 하기 때문에 매수한 것에 대한 차익 실현, 청산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요. 반대로 주식이 빠지게 되면은 매도 진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장이 빠지면 내려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챙깁니다. 이것이 선물 옵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셨죠? 그럼 반대로 선물 옵션에서 올라가는 방향은 우리 뭐라고 한다? 콜 옵션이라는 걸 산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풋 옵션을 산다. 이 정도 개념만 잡고 계시면 그 다음에 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입하는 요령만 좀 간단하게 알려드려 볼게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야 이제부터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선물 매수 나 5계약 할게. 그리고 이만큼 올라가요. 그럼 난 뭐 하면 돼? 여기다 차익 실현 5개 이렇게만 하면 돼. 되게 간단하죠? 진입하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반대로 지수가 많이 빠질 것 같은데 야 그럼 나 뭐 하지? 지수 빠질 것 같아. 그럼 선물을 나는 매도 진입한다. 이번에 많이 빠질 것 같으니까 20계약 매도할게. 그래서 쭉 빠지면 이 매도에 대한 차익 실현을 20개 주문 넣어버리면은 떨어진 만큼의 이득을 내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물 옵션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즉 다시 말해 기준점이 뭐냐 그 기준점을 지켰냐 붕괴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상방과 하방을 공략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 설명 되셨으니까 자 차트로 넘어오겠습니다. 제가 3일치를 준비했거든요. 자, 패턴별로 구분해 볼게요. 자, 오늘장입니다. 오늘장 선물 5분봉인데요. 선물 지수가 오늘은 아침에 저점에서 갭상승에서부터 하루 종일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종가 고가로 올라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선물을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 차트, 이 선물 강의 왜 들어야 되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이게 선물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야, 주식이 올라가는 패턴이 있어. 근데 올라가는 패턴은 우리가 이런 특징이 있대. 여러분 구미가 당겨요 안 당겨요? 이 패턴만 알면 올라가는 패턴 내가 알 수 있어. 당겨 안 당겨?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수학에서 치환이라고 얘기하죠. 선물 옵션을 저는 선물 옵션 트레이더예요.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ETF 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실 저는 주식과 ETF는 제 개인적인 재테크입니다. 여러분께 여기서 어쩌다 보니까 제가 재테크로 해온 것들 여러분이 좀 강의하고 앉아있는 상황이 생겼는데 제 직업은 선물 옵션 파생상품 트레이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 옵션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이걸로는 대한민국에서 둘째가라면 제가 서럽다고 이야기할 만큼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시황 제일 잘 보는 사람이고 그런데 대응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니까요. 제가 무조건 맞추지는 않아요. 상방이라고 얘기했다. 하방이다. 바로 하방으로 방향 바꿔서 저는 수익 전환하고 또 하방 그랬다 갑자기 상방으로 돌아서는 상황이 생기면 손절 과감하게 하고 바로 상방으로 올라타거든요. 그런 저는 유연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없는 거고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물 옵션을
패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올라가는 패턴과 내려가는 패턴을 좀 다각적인 각도에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차트를 해석하는 방법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실 때 선물지수 5분봉입니다. 선물지수 5분봉입니다. 자, 5분봉이 아침에 전날 가격보다 붕 갭상승해서 출발해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지나고 보니까 올라간 걸 알지 이게 올라갈 거라는 걸 미리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재미있는 팁을 하나 드려볼게요. 아마 경제TV 사상 최초일 겁니다. 캔들을 하나씩 세는 사람이 있다. 한번 오늘 재미있는 거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상승 추세는 뭐라고 할까요? 저점을 높인다. 동시에 고점도 높인다. 이게 상승 추세예요. 자, 문헌적 의미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을 하나씩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캔들입니다. 방송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캔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아래 꼬리가 달려 있고 윗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캔들을 보실래요? 아래 저점보다 저점이 높아졌고요. 고점은 높이지 못했어요. 자, 세 번째 캔들 보실래요? 저점은 높였고 고점은 살짝 높입니다. 네 번째 캔들 보실래요? 저점, 고점이 살짝 높아집니다. 그런데 얘가 아래를 한번 훅 밀었다가 속임수 음봉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부터 다시 저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고점은 높이지 못하다 한 번 높이고 높이지 못하다 한 번 높이고 높이지 못하다가 한 번 높이고 이런 식으로 얘가 눌렀다 가고 눌렀다 가는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차트를 읽을 때 내가 진입하고 나서 내가 차익 실현 익절을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냐 좀 더 들고 있어야 되는 거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5분봉에 근거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내가 하나의 캔들이 완성될 때까지 5분봉 캔들 하나는 5분간 시장이 거래된 그 흔적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오케이 지지가에서부터 진입했어요. 그럼 이 가격보다 다음 캔들 5분 동안 내가 찍었던 첫 번째 이 앞전 캔들의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나는 홀딩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얘가 아무리 흔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저점을 깼을 때만 우리 손절하는 것이고 버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캔들 지났습니다. 세 번째 캔들에 갔을 때 어때요? 얘는 두 번째 캔들보다 깨지 않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 그 다음 캔들보다 깨지 않아야 되겠죠. 저점이 계속 깨지지 않으면서 올라가고 있다면 나는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짧게 익절할 때는 앞전 캔들보다 만약에 내가 네 번째 캔들을 봤는데 세 번째 캔들의 저점을 얘가 깨버려요. 그럼 나는 차익 실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캔들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서 이건 제가 나중에 체계적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홀딩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라고 하면 얘가 더 갈지 못 갈지 가다가 무너질지 말지에 대한 불안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사람들이 손실 날 때는 버티는 걸 무지하게 잘합니다. 왜?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가 이제부터 제발 내 물린 것만 원전만 본전만 온다면 내가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열심히 기도 매매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나쁜 의도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물리고 나면 꼭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장이 추세가 살아있는 차트인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십시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선물옵션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선물옵션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선물이 하루 종일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줬는데 그럼 얘가 진짜 올라갈 차트인지 아닌지 너는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옵션 설명드렸어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뭘 산다? 콜옵션을 사서 돈을 번다. 지수가 빠질 때는 풋옵션을 산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자 여기 손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가 시소라고 생각할게요. 콜이라는 놈하고 풋이라는 놈하고 몸무게가 똑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기울기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놈 하나가 뚱뚱해, 어떤 놈 하나가 좀 더 무거워. 그럼 얘가 내려가겠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돼요? 반대편은 올라갈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반대편 얘가 만약에 무거우면 이 콜이라는 놈이 내려가는 순간 풋이라는 놈은 반대급수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물 옵션은 쉽게 생각합시다. 옵션의 가격을 보고 선물을 본다는 의미는 뭐냐면 콜과 풋 두 개가 지켜야 되는 가격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기준가 혹은 지지가라고 합니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 콜, 풋 두 개의 가격을 제가 설정을 해드려요. 그런데 둘 중에 한 놈이 만약에 무너지면 반대편을 사시는 거예요. 왜? 얘가 누르면 이쪽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 쪽 사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쉽게 이해되실까요? 반대로 풋옵션이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뭘 살까요? 콜옵션 사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차트 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였나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아침에 콜옵션 3.5라고 하는 가격은 지켜야 되는 가격 지지이면서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갭 상승하면서 풋 옵션 3.5자리가 붕괴됩니다. 이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지켜야 되는 가격이 기준이 무너졌으면 얘는 어떻게 돼? 계속 죽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편 사야 되겠죠. 그럼 반대편 보실까요? 반대는 어땠냐면 전날 가격보다 콜옵션이 갭 상승을 하면서 0.81라고 하는 놈이 이게 저항이에요. 자, 여러분,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박스권 안에 놓는다고 생각할게요. 여기 밑에 오면은 반등해요. 요걸 지지라고 보통 하죠. 올라갔는데 여기까지만 가면은 꼭 두들겨 맞고 무너집니다. 이걸 저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은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지지와 저항 안에 있다가 저항을 뚫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상승 추세가 되는 것이고 지키던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추세가 하락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내가 눌림목에 여기 지키던 가격이라 지지가라고 샀는데 무너지면 어떻게 돼? 여러분, 버틴다, 물탄다, 나는 오늘부터 장기 투자한다.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될까요? 선물 옵션은 뭐가 되냐면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지는 순간 나는 대안 투자가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자, 방향을 하방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콜 옵션 샀다 물렸어요. 하방 풋 옵션 사시면 돼. 안 망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선물 매수했다 물렸습니다. 선물 매도로 뒤집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짧게 잘라내면은 내려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아침에 콜 옵션이 여러분 아까 제가 캔들 어떻게 셌어요? 여기 풋 옵션 차트. 자, 오른쪽에 있는 게 P라고 써 있습니다. 풋 옵션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C라고 써 있습니다. 콜 옵션입니다. 그러면 풋 옵션이 3.5 지켜야 되는 기준 가격을 깼다. 근데 보세요. 고점이 낮아지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상승 추세랑 반대죠. 하락 추세는 고점이 낮아진다. 저점도 낮아진다. 자, 저점 낮아지기 시작하네요. 보이십니까? 그러면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 풋이 반등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방을 볼 근거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상승 홀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기준이 되는 가격만 정확히 짚고 난다면 그 다음 매매는 굉장히 편안해요. 장중에 흔들든 말든 나는 가격을 깨졌으니까 풋 깨졌으니까 난 상방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풋 깨졌으니까 상방이다. 밀고 가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럼 반대로 콜옵션 입장에서는 0.81 저항이 되는 가격을 저항을 뚫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그쪽 방향 추세로 갑니다. 제가 이 설명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끔 연애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저랑 앵커님이 처음 만났습니다. 소개팅 만나서 자 처음 뵙겠습니다 얘기하고 서로 마음에 들어요. 그 두 번째 애프터 신청했습니다. 네. 밥도 먹었습니다. 세 번째 만났습니다. 애프터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궁리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손 한번 잡아볼까? 이걸 막 궁리하지 않을까요? 그죠? 아직은 밥만 먹었기 때문에 네. 손 잡는 건 저항입니다. 뚫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은근슬쩍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뭐죠? 저항을 돌파한 겁니다. 다음 날 만날 때 손 잡는 거 물어보고 잡습니까? 자연스럽게 잡습니까? 오늘 잡았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잡는 겁니다. 그럼 다음 목표가 이제 여러분 방송용이니까 그만하겠습니까? 다음 목표를 제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입니다. 쉽게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꼭 보면 농담만 기억하시더라고요. 지지 저항을 설명하려고 얘기했는데 농담만 기억. 그래 손 잡았어. 다음 뭐지? 다음 뭘까? 이거 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장이 상승할 때 콜옵션이 300%의 시세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 하루에 아무리 많이 가봐야 상한가가 몇 프로예요? 30%입니다.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당일날 여러분 옵션이 300%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역전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이 만약에 나 반토막인데 어떡할까요? 여러분 주식 종목 상담 맨날 저랑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선물 옵션 하면 금방 할 텐데 왜 이렇게 주식으로 고민들을 하시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은 여러분 움직일 때 지수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장이 상방으로 가고 있으면 나는 그쪽 상승 방향만 매매하면 돼요. 선물 매수만 하고 콜옵션만 하면 돼요.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런데 장이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상방을 본다든가 상방 가는데 하방 잡는다든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캔들을 하나씩 재는 이 카운팅 기법은 나중에 제가 기획특강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큰일 났다. 종목은 가봐야 몇 프로 못 가던데 300%가 난다고? 대박. 이게 상승 패턴 중에 하나이고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1월 3일 차트입니다. 자, 선물 옵션을 하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지수가 빠질 때 하방으로 수익 낼 수 있다. 자, 하락 추세는 뭐가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렸나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것,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하락 추세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캔들의 고점이 무너지고 저점. 자, 그 다음 캔들이 고점이 낮아지고, 그 다음 캔들 고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근데 보세요. 저점은 어때요? 버티고 있지만 고점을 높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렸다 보면 한 번 더 빠집니다.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거. 얘가 캔들로 세다가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빠졌다가 반등. 이걸 하나의 파동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파 빠지고 반등했다가 2파, 그다음에 3파 빠지고 반등했다가 4파, 5파까지 가면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엘리어트 파동인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나라장은 추세선이 아니기 때문에 엘리어트의 3파동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2파에서 파동이 끝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 계산하시는 게 뭐냐면 3파 가자 가자 외치다가 본인이 골로 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 2파까지밖에 없어요. 단타장은 1파, 추세가 있어봐야 2파입니다. 정말 대박 종목들 있어야 3파 가니까 3파 기대하지 마시고 1파 혹은 2파에서 만족들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장이 빠질 때 이만큼 빠지는데, 만약에 여러분 주식이라고 생각해 보실래요? 시작과 동시에 이만큼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부터 눌림목에 잡았다가 죄다 물려요. 그런데 운 좋게 반등하면 나는 다행히 살아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아침에 들어가서 칼같이 손절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그래서 계속 물타기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끄트머리 손절합니다. 손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입에서 뭐 나옵니까? 18 욕 나오죠. 그죠? 예. 이게 계속 손해보는 이유가 그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기준점이 뭐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날의 옵션 차트 한번 볼까요? 자, 기준점만 정확히 세우시면 끝나는 겁니다. 아침에 기준점 뭐다? 콜옵션이 3.70이라고 하는 가격이 얘가 지켜야 될 가격인데 콜이 무너졌다. 그럼 뭐예요? 장은 빠진다. 그러면 동시에 콜이 무너지면 풋옵션 어떻게 될까요? 저항을 돌파하겠죠? 그죠?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풋이 치고 넘어가는 거니까 천장을 뚫고 갑니다. 그러면 천장 뚫는 거 확인하면서 들어가는데, 바닥에서부터 풋옵션이 몇 배가 나냐면 약 800%. 8배 정도의 시세가 터집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이만큼이 터지고 나서 마침 저점 잡아서 올라오는데, 주식 반등하는 거 아무리 올라와봤자 콜옵션 당일날 500%입니다. 이런 날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 역전이 하루에 되는 거예요. 그게 선물옵션입니다. 그게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물옵션에 대해서는 제가 글쎄 생방송에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계속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승과 하락의 패턴들이 좀 다르다. 그리고 되게 버라이어티한 변동성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락장에 관한 얘기들 여러분 두 가지 패턴 한번 비교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2월 6일입니다. 그저께죠? 예, 그저께입니다. 아침에 시작과 동시에 장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하고요. 근데 얘가 앞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립니다. 반등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파동으로 보시면 1번 저점과 2번 저점과 3번 저점들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얘는 저점들을 버티지요. 그러다가 이 추세들을 그려보시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면서부터 장이 꺾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우리 뭐합니까? 하방 공략해서 종가 저가를 밀어붙이게 되는데, 자, 이 차트가 만약에 주식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대부분 매매자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눌렀다 매수하고 와, 단타 있으면 상관없는데, 여기서부터 나는 이제 눌릴 때마다 야, 이제부터 눌림으로 보고 나는 왕창 살게, 그러면 종가까지 물리면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몇 개 되지 않거든요. 제가 선물옵션 얘기하면서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하는 패턴들만 잘 기억하고 계셔도 차트에서 크게 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차트 보시면 아침에 뭐만 보면 된다고요? 기준가. 자, 콜옵션 3.07. 자, 이 가격이 뭐예요? 콜옵션에 지켜야 되는 가격인데 붕괴됐구나. 그러니까 하락하는 거고, 올라올 때 3.07 넘지 못하네요. 또 하락하는 거고, 넘지 못하네요. 하락해서 결국 갑니다. 자, 이날 풋옵션은 저점에서부터 300%를 갑니다. 이걸 다 버틸 수는 없어요. 저도 못 견딥니다. 이해하셨죠? 오해하지 마세요. 다 못 버팁니다. 그런데 내 그릇만큼 먹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100만 원이 내 그릇이고 어느 날은 500, 1000이 내 그릇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 1년, 2년, 3년, 6개월, 1년 쌓일수록 여러분 이익금을 내가 홀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경험치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물옵션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패턴에 관한 말씀만 좀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2일입니다. 그런데 얘는 재미있는 게 하락장에 되게 여러분 특이한 패턴인데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하시는 분들께서 하락장의 특이한 패턴이 아침에 이렇게 한번 바짝 올라요. 그럼 사람들이 야, 이거 올라가는 종목이다 하고 둘림에 산다고 이렇게 사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패턴 아까 뭐 배우셨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게 되면 얘는 뭐라고?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데 얘는 아침에 기준이라고 하는 가격을 깨지기 전까지는 하락인지 상승인데 애먹이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단타를 해보되 얘가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면 의심하면서 짧게 청산하는 겁니다. 본전 처리하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기준이 깨지면서부터 우리 뭐합니까? 하방으로 배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옵션인데요. 자, 보실게요. 자, 아침에 콜옵션 마찬가지 기준점 3.07 이거 잡고 반등했고 다시 내려올 때 얘를 깨는 순간부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을 깨는 수렴이 무너지는 패턴이 보이세요. 그럼 이때부터 장은 하락이구나 생각하고 아침에 매수 단타했던 것은 짧게 만족하시고 더 이상 생각 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풋옵션이 다시 잡아서 얘가 우리가 이만큼 간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물 옵션 얘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종목을 살 때도 선물 옵션을 살 때도 그 무엇을 할 때도 내가 상방이라고 예측해서 무조건 상방만 가신 적 있나요? 저 별로 없는데요. 하방이라고 예측했는데 무조건 맞기만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틀렸을 때 빠르게 인정하고 잘라냈는데 대체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내가 A라는 상품을 샀는데 여기서 손해가 났어. 그럼 이걸 복구하려면 만회할 상품이 필요한데 주식은 다른 종목 2,400개 중에 언제 고릅니까? ETF까지 다 하면 3,000개 종목인데 언제 골라서 내가 손해본 걸 만회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저는 17년 차 트레이더인데요. 만으로 17년 전에 제가 금융시장에 들어올 때 왜 주식과 선물 옵션 ETF 중에서 해외 선물 중에서 이 여러 가지 4개 정도 상품 중에 선물 옵션을 왜 선택했냐면 내가 상승을 늘 맞출 확률은 전 별로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량주가 좋다고 하지만 주식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몇 년간 너무너무 힘들어요. 패가망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락장에도 배팅할 수 있는 상품이 뭐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ELW와 선물 옵션을 먼저 접하게 된 것이고 ELW는 LP들이 너무 장난을 많이 쳐요. 호가 장난을 쳐서 내 거 사주고 팔아주는 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 옵션을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지수가 주기적으로 폭락하고 뭐 시장이 망하니 뭐하니 해도 저는 그 웃고 다니는 왜 나는 풋옵션 사면 되고 선물 매도하면 되니까 인버스 사면 되니까 저는 되게 즐거운 것이고 현금 갖고 있는데 사실은 주머니에 현금 두둑한 사람이 제일 이기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랬다가 바닥 잡히고 시장 올라갈 때 주식과 부동산들 자산 취득해서 올라가는 게 그게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가지만 제가 좀 이따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라가지만 현재의 상승은 주도적인 엄청난 상승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단발적으로 올라가는 상승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을 기대하셔야 되는 건 장이 오르고 내리는 두 가지 관점을 늘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식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풋옵션은 내가 상방 잡았다가 틀렸네. 그럼 나는 방향 하방으로만 바꿔주기만 하면 손절하고 옆에 있는 거 멀리 가지도 않아요. 여기 콜옵션, 풋옵션 두 개밖에 없고요. 선물 위아래 매수와 매도 두 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바꿔주기만 하면 교체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만나보니까 외모만 하는 게 좀 아닌 것 같아. 품성이 좋은 사람이 좋아. 그럼 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양방향 상품이라는 선물 옵션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매일 아침 지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기준점을 제시하고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내려간다면 어디까지 그리고 ETF들과 대형 종목 중에 뭘 사고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 달에 2-3번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 톡방 되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지 않게 하니까 저도 귀찮은 거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참고하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승훈 반장님과 함께 일부 정말 알찬 시간 보내봤습니다. 저희 반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많은 분들 지금 궁금해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찰떡 비유와 인간적인 매력으로 많은 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2부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어떤 내용일까요?
예, ETF와 대형주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차트 지금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 네. 실전 매매에서 핵심은 사실 승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복리를 엎어가다 보면은 복리로 깨지지 복리로 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냐면 승률이 최소한 80% 이상 되느냐라는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내가 돈을 배팅하는 마우스 클릭하는 건 잠깐인데요. 그게 잘못됐을 때 고통스러운 건 정말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 여기는 무조건 이길 수 있느냐, 여기는 손에 정말 안 볼 거야 라는 걸 몇 번씩 고민하고 들어가신다면 내가 승률이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이 수익 날 생각하지 마시고 한 10%, 20%만 벌겠다. 그 정도만 생각하세요. 저는 ETF를 살 때, 대형주를 살 때 10%에서 20% 먹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종목 드렸을 때 특별하게 차익 실현 얘기 안 해도 10에서 20% 나오면 보통 팔아 먹자라고 보통 단톡방에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누적을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장이 애매할 때는 그냥 거래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뭘 대단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익금은 꾸준하게 출금하십시오. 저는 오늘 차익 실현 끝난 종목들은 수익금은 다 출금합니다. 원금만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리가 투자 금액을 늘리냐면 장이 정말 많이 빠질 때 한두 달, 두세 달 엄청나게 급락하지요. 그럼 이때부터 자 우리 한번 배팅 노려봅시다 할 때 그때 그동안 빼놨던 이익금들을 끌고 와서 배팅을 해서 내가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률이 높을 때만 배팅하시고 확률 낮은 자리는 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예. 만약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소개팅에 비유했지만 또 마찬가지죠. 나갔는데 나를 좋다고 안 할 사람한테 굳이 에너지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랑 잘 맞는 사람한테 배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투자의 정석이고요. 내가 잘 맞출 수 있는 것에 배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ETF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1억 원 가지고 주식을 한번 사고 팔 때 한 33만 원, 35만 원 정도의 거래세와 수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래 세금이 없어요.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얘는 뭐밖에 안 내냐면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밖에 안 냅니다. 한 1억 원 가지고 움직일 때 제 기준 한 3, 4만 원, 4, 5만 원쯤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 원에 샀다가 만 원에 본전에 나온다 하더라도 난 어떻게 해요? 3만 원, 5만 원만 그냥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손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두 번의 단타를 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를 내야 되냐면은 한 65만 원, 70만 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은 만약에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이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사고팔고를 단타를 계속 순환을 돌리는 분이라고 한다면 ETF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ETF를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 한국금융투자교육원이라는 곳의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놨는데 여기 레버리지 ETF 투자자 사전교육이라고 하는 황명욱이 보이실 거예요. 요걸 클릭하셔서 여러분 교육을 받으시면 60분짜리 교육이거든요. 요거 3,000원인가 아마 낼 겁니다. 교육받고 나서 수료 코드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HTS에다가 수료 번호를 집어 넣어야만 ETF 주문이 들어가요. 일반 ETF는 거래가 되는데 제가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거래해요. 코덱스 레버리지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2배, 내려가는 건 뭐 인버스의 2배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되려면 반드시 이 교육이 되어 있어야만 제가 진입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따라 진입할 수 있는데 그 60분 교육받는 게 너무 귀찮아서 3,000원 돈 아까워가지고 안 받으셨다가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들어가서 교육을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호가 주문창이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제가 하는 주문창들은 이걸 통해서만 여러분이 스탑과 익절 기능을 걸 수 있기 때문에 클릭 주문이라는 걸 꼭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수 선물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들을 거래하는데 자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어디서 사냐면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 삽니다. 굉장히 기법 단순합니다. 이거밖에 모르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을 돌파하느냐 홀딩이고 직전 고점 부근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 차익 실현합니다. 매우 단순하게 저는 매매를 합니다. 자, 그럼 보실게요. 지수 상승할 때 올라가는 상품을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지금 10,000원 여기 10월 달에 11,800원에서 12,200원에 매수해가지고 15,500원에 차익 실현했고 쌍 고점을 뚫는 걸 보면서 인버스로 시장 하락한다 한 달 내내 하락 보다가 1월 3일 날 저점 매수했는데 제가 서울경제TV 데뷔한 게 1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수 올라가니까 배팅하세요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16,200원, 16,300원 찍을 때 1월 27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지수 빠지니까 인버스 단타하자라고 이야기해서 이틀의 음봉 반등 또 음봉 반등 이러고 있어요.
있어요. 자, 제가 지수 방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수가 지금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앞전 고점을 이게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세 번째 봉에서는 이 3번 봉우리에서는 앞전 2번의 고점을 넘겼습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가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는 걸 상승 추세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까 보세요. 얘가 여기 바닥에서 저점과 여기에서 저점을 보시면 얘보다 저점이 현저히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육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3봉, 이 세 번째 봉우리를 돌파했던 봉이에요. 그러면 이 돌파했다는 얘기는 시장은 추가 상승의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17,500원까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봄 안에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지수가 내릴 때마다는 뭐 해야 됩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조정폭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한 것인데 자, 지운 상태에서 조금 깨끗하게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를 여러분 수렴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수렴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 한다면 이 수렴대가 지금 완성되면서 미세하게 상단을 오늘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얘는 1차 목표가 추세 상단의 16,315원 여길 넘느냐를 바라보실 거고 저는 넘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얘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수렴 하단선이 여러분 15,000원이에요. 그리고 고점이 16,300원이에요. 그럼 수렴을 돌파하면 통상 얼마를 가냐면 여기 폭만큼 이 위로 더 가요. 이해되실까요? 일반적인 계산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시면 그러면 16,300원에서 더하기 1,300원 하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앵커님 얼마죠? 얼마요? 예, 딴 생각하겠습니다. 딱 걸렸네요. 네. 17,500원, 17,6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17,5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하는 이유고요. 아마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식을 뭘 살지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시장이 눌릴 때마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냥 모아놓으셨다가 딴 생각하지 말고 17,500원에 매일매일 이렇게 청산주문 넣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한 10% 정도 이익을 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앞으로 좀 더 오를 거다라는 관점에서 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쌍바닥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했는데 얘는 코덱스 레버리지보다 조금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고 갈 폭이 남았다. 그러면서 앞에 쌍봉을 말씀드렸거든요. 자, 오늘자로 돌파합니다. 그럼 얘 어디까지 목표까지 제시하냐면 9,000원 부근까지 추가 상승 목표 제시하겠습니다. 없는 사람은 조정 나올 때 사시면 되고 가지고 계시는 분 그냥 끌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쌍바닥을 할 때 여러분 아까 제가 매매 원칙 설명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뭐라 그랬죠? 제가 쌍바닥을 얘기할 때 목표가는 직전 고점 부근이다. 이게 1번이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에너지가 확인이 된다면 추가 홀딩 하시는 거고 확인이 안 되면 그 부근에서 힘 약하다 싶으면 차익 실현합니다. 팔았다가도 돌파되는 순간 저는 더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매매 원칙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 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쌍바닥에서 매수했으니까 직전 저점에서 매수했으니까 얘는 쌍봉 부근까지 보자였는데 제가 7,500원 부근에서 물량을 70% 팔았고요. 나머지 끌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돌파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종가에 더 잡으실 분 잡으셔도 무방하겠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8,700원에서 9,000원 요 부근까지가 추가 상승 목표가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 인버스는요,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건데, 제가 요 며칠 인버스 단타를 쳤습니다. 여기 2,730원, 40원대에서 매수해가지고 2,900원대 팔아먹고 또 한 번 잡아가지고 단타를 쳤는데 얘가 오늘 보러 사망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인버스가 죽는다는 얘기니까 지수가 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올해 장이 상반기에 올라가게 되면 하반기는 상당하게 폭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3월에서 5월 달에 시장이 좀 빠지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와장창 3월에서 5월 달에 장이 올라갔다가 왕창 빠져버리고 올라가면은 연말까지 신고가 갱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은 장이 되는 거고 3월, 5월 달에 시장이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꾸역꾸역 올라가는 장이 된다고 한다면 여름에서 가을쯤 부터는 주식 안 하셔야 될 거예요. 다 정리하고 인버스 정리하셔서 하반기 빠지는 걸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저는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러 선물 인버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5, 6분 정도 남아있군요. 예,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는요. 6,000원에서 5,900원대 매수해가지고 7,900원, 8,000원 전량 차익 실현했습니다. 달러 선물이라는 얘기는 달러가 빠지게 되면 수익 나는 게 인버스예요. 근데 인버스가 꺾이고 있다는 얘기는 달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렸냐면 이제 달러가 오른다는 얘기는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강력한 상승보다는 제한적 상승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261250입니다. 종목 코드. 얘는 11,000원대에서 그냥 잡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한 12,000원에서 12,500원 정도까지 단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손에 안 봅니다.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차이나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얘는 13,500원, 14,000원, 1,350원, 1,400원대에서 매수해서 2,850원에서 2,900원의 차익 실현 끝냈거든요. 차이나는 조금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정 나오는 걸 그냥 구경하는 것보다는 좀 아까워서 2,000원 초반 정도까지 무너진다고 보고 인버스를 좀 배팅하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버스는 뭐냐면 자, 우리가 여러분 주식과 다른 게 ETF는 레버리지 올라가는 것과 인버스 하락이 둘 다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11,000원대에서 매집을 하고 10,000원 깨지면 손절하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올라갈 때 13,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도 10% 정도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장 조정 나오는 거에 대한 인버스를 보시고 중국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저점 매수를 한번 할 때 또 한번 노란 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팡플러스입니다. 얘 역시 쌍바닥에서 우리가 매수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저는 목표가 21,000원 봤는데 돌파했어요. 그래서 저는 21,000원 깨지면 익절이고 나머지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현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머지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인도입니다. 우리가 인도는 22,000원대 깨지면서부터 사라고 했더니 다들 부담스러워가지고 안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올라오니까 이제 사 붙습니다. 저기요 살까요? 이제라도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조용히 무시하겠습니다. 쌀 때 안 사신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왜? 쌀 때 안 산 거 나중에 추격했다가 물리면 저 원망할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쌀 때 산 사람들이 들고 갈 자격이 있습니다. 목표가는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톡방에 계시다 보면 팔 때 되면 말씀드릴게요. 들고 있어 보겠습니다. 다음. 자, 섹터별 ETF입니다. 지금 3분 정도 시간 남아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대형주 순환매인데요.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얘는 11,800원대부터 매수하기 시작해서 12,900원, 13,000원에 차익 실현 끝났고 다시 눌렀다 올랐다 하고 있는데 얘는 11,500원에서 11,800원 정도 내려오면 다시 한번 사겠습니다. 기다려보죠. 이렇게 2차 전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2차 전지 전량 차익 실현 사인 드렸는데 오늘 되바란 듯이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제 저희는 보내준 거니까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눌린다면 사고 이 가격에 추격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가 버리면서 돌아섰기 때문에 보지 않을 생각이 그냥 코덱스 레버리지 하겠습니다. 삼성 SDI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전량 차익 실현하고 나서 얘가 음봉이 떨어집니다. 여기였거든요. 고점에 잘 팔고 쭉 떨어졌는데 갑자기 급등해 버려서 얘는 그냥 살 생각 없습니다. 저는 제가 쌀 때 쌍바닥권에 사는 것 외에는 가급적이면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동일합니다. 청산하고 종료하겠습니다. 반도체입니다. 떨어지면서 우리가 반도체를 차익 실현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그리고 왕창 빠져서 아싸 잘 팔았다 했더니 또 올라가 버립니다. 추격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놓친 종목에 대해서는 뭐 수익은 충분하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부터 22,000원대부터 사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20% 이상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간다면 속은 상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보고는 드려야 되니까 방송을 하는 거고요. 다음 주부터 안 보겠습니다. 내려올 때까지. 아셨죠? 올라가든 말든 팔았으니까 끝났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지난번에 94,000원대에서 청산하고 끝났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인데요. 자동차 섹터는 아직 조금 더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자동차는 17,000원 깨지게 되면 여러분 익절하시면 됩니다. 17,000원 안 깨지면 버티시는 거고 자 자동차 관련 부품주 중에 제가 제일 좋다라고 계속 한 달째 떠들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늘 5% 급등해 버렸네요. 좋다고 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요 전기차 세상으로 오고 자율주행차 세상으로 올 때 제일 소모품 중에 빨리빨리 없어지는 종목이 뭔지 아세요? 타이어입니다.
소모량이 훨씬 더 많아진대요. 배터리 때문에 무거워서 그러는지 아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배터리 쪽 관련해서, 타이어 관련해서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조정 나올 때마다 하시면 되고, 지금 추격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아마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사이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저는 HL 만도를 여러분께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1월 초부터 만도 아니면 여러분 뭐 현대 모비스 괜찮다, 현대차 괜찮다라고 드렸는데 부품주 중에 올라가는데 얘는 5만 원에서 5만 2천 원까지 상단폭 열려 있으니까 없는 분은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미디어 콘텐츠는 여러분 K-팝, 영화, 드라마 많이 움직이잖아요. 얘 우리가 10월 말부터 매집해가지고 지금 내내 들고 가는데 끊임없이 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이 미디어 콘텐츠에 해당하는 종목들, 요즘에 여러분 많이들 종목들이 있는데 한번 분석을 하나하나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종목들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기는 보시다시피 어떤 건 10월, 11월, 어떤 건 1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매수한 적이 없습니다. 중간 단타 이후에는 할 게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쌀 때 사야 되니까요. 여러분 올라가는 과정 안에 지금 몇 개 들고 있는 거, 대안 종목들 드린 것들, 그것들만 좀 거래하시면서 지수 상승 당분간 즐기시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우리가 지수의 변곡이 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이승훈 반장님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무료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반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